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심입니다. 오늘은 지적 자산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코너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퍼스널 브랜드 분야의 전 세계적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BTS, 방탄소년단과 K-팝이라고 하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엔터스 코리아의 양원근 대표님이 신간이 나올 때마다 계속 저에게 책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책들을 참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방송의 컨셉이 퍼스널 브랜드 분야에 관련된 책을 주로 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저의 기준 때문에 아무 책이나 다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책들은 좋은데. 그런데 오늘 이 책은 어제 받고 바로 오늘 녹음을 합니다. 물론 방송은 2주 후에 나가겠지만 아마 이 책을 이 방송으로 접하신 분들은 진짜 사서 보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과 K-팝, BTS 이 책을 쓴 서병기 저자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양력을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연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서울 신문사를 거쳐서 현재는 헤럴드 경제 대중문화 선임 기자셨습니다. KBS 탑밴드 시즌 1, 2 전문 심사위원이시고 서울 가요대상 심사위원이기도 하시고요. 2018 아시아 드라마 작가 컨퍼런스 모듈레이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첫 책은 아니시고요. 책을 또 여러 권 내셨는데 유재석처럼 말하고 강호동처럼 행동하라.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20세기 인천 부평 대중음악, 음악산업 백서라고 책을 4권 정도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책 BTS, 방탄소년단과 K-팝이 이분의 히트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 정도로 프롤로그부터 목차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실제로 심층적으로 이분이 기자였기 때문에 다뤘던 다양한 인터뷰 내용과 기사 내용을 총합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혼자 쓴 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만큼 함께 썼던 그리고 이 내용을 제공했던 분들과의 콜라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라 책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머리말 해서 방탄소년단, 빅히트, 암이라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이라는 말로 머릿말이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에는 BTS라는 콘텐츠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기승전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에는 방탄소년단이 K-팝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던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승 부분에서는 방탄소년단, 글로벌 K-팝의 새 루트를 개척하다. 그리고 7개의 별이 제각각 빛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방탄소년단의 7명의 개별에 대한 인터뷰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성장하는지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7개의 별 중에 첫 번째가 지민, 요정미의 퇴폐미까지 갖춘 모태 섹시 아티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V, 그러니까 알파벳 V예요. V. 잘생긴 외모에 가려진 타고난 음색 마술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정국은 보컬 킹으로 거듭난 황금 비주얼이라고 소개를 해놨네요. RM, 김남준인데요.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룬 21세기형 뇌생남. 그리고 진은 예능과 무대를 종횡무진하는 핸섬맨. 슈가는 직설적인 랩 가사로 현실을 노래하는 음악 천재이고요. 제이홉은 진심 전달에 탁월한 현장형 연출가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승전의 전 단계는 누구나 그들을 흉내낼 수 있지만 누구도 그들이 될 수 없다 해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특징적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화하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방탄소년단 BTS가 BTS의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소개를 해놨고요. 마지막 결 단계에서는 방탄소년단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K-팝 아이돌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콘텐츠가 되려면 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이 단순히 무슨 팬층만 읽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장도, 그리고 실제 스스로가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콘텐츠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고 자신을 원하는 수준만큼 끌어올려야 하는 퍼스널 브랜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는 지금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방탄이 되기를 라는 내용으로 들어있고요. 부록에 1, 2, 3이 들어있는데 부록 1에는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 졸업식 축사 전문에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완전 퍼스널 브랜드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 그리고 부록 2에는 방탄소년단 UM본부 연설문이 수록되어 있고요. BTS 주요 연표가 부록 3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책 한 권이면 그냥 BTS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릿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빅히트 아미라는 완벽한 트라이앵글. 출판사로부터 BTS에 관한 책을 써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초기부터 방탄소년단과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취재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책을 쓰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때 언뜻 지금은 고인이 된 역사학자 남경태가 생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뭔가 알고 싶으면 그 분야의 책을 쓴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 이 책은 방탄소년단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 한국 아이돌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제시하려 한다. 한마디로 K-팝의 성공적인 진화 방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또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트라이앵글 축을 형성하는 팬덤 아미의 문화에 대해서도 살필 생각이다. 필자는 방탄소년단에 대해 꽤 많은 공부를 했다. 데뷔 초기인 2013년 여름 동영상을 봤더니 RM의 파인애플 머리는 귀여웠고 정국은 아기 같았다. 이들의 정식 음반은 물론 멤버 3명의 믹스테이프 노래들도 거의 다 들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메시지를 느껴보고 해석해봤다. 틈만 나면 유튜브 방탄TV에 들어가 검색창에 방탄밤이나 방탄로그를 쳐 영상물을 보곤 했다. 실제 뭔가 알고 싶으면 그 분야의 책을 쓴다. 책을 쓰려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책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BTS와 관련된 이 책을 쓰면서 더 BTS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탄소년단에 대해 파고들면 들수록 흥미진진했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아미들은 물론 지구상에 퍼져 있는 아미들도 이메일이나 전화로 취재를 했다. 그들은 싱가포르에도 있었고 미국의 시카고나 인디애나주에도 있었다. 대학 교수, 의사, 콘텐츠 디자이너, 연구원, 기업체 직원 등 직업도 다양했다. BTS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보통 아이돌 하면 젊은 친구들의 그 10대, 많아야 한 20대 정도의 팬들만 존재한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진짜 전 세대를 망라해서 이런 인기를 구가하는 이유가 뭔지가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미를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거는 아미 때문에 이 BTS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아미들이 표현해내는 방식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큰 메신저들이 바로 아미였다. 이것도 알게 됩니다. 뱁새와 황새의 뜻 차이도 알게 되고요. 사회적인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외국의 아미들 소식도 이 책을 통하면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문화 자산인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BTS 예술혁명의 저자 이지영 세종대 교수는 방탄소년단 음악을 이해하려고 학생들이 니체와 헤르만 헤세를 읽는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 팬들은 방탄소년단을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인스타그램에서는 한국어 공부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13만 개가 넘게 검색됩니다. 2019년 봄학기부터는 미국,
UC 버클리에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 방탄소년단이라는 2학점짜리 강좌도 개설됐습니다. 엄청나죠? 아미 중에는 10대, 20대도 많지만 40대 여성들도 꽤 된다고 합니다. 아미를 한다는 건 사회, 부조리와도 맞서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 일본 넷 우익과 온라인에서 설전을 하고 유대인과도 토론을 벌일 정도로 아미들이 그냥 단순히 좋아요 하고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BTS가 하는 노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하고 자기의 생각에 이 맞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같이 축적해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이 책에는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이며 문학돌인 방탄소년단이라면서 방탄소년단이 뭐랄까 그냥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 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각들을 노래에 담아 표현했고 그 표현된 노래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노래의 영향력에 입각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바꿔가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이 영향력이라는 게 진짜 어떤 건지를 명료하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사실 그 유명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 시선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건 뭘까요? 다음번은 더 잘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이 있을 텐데 그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발매 기자회견이 열렸다. 나도 이날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방탄소년단 팬카페에서 내가 반말을 했다고 논란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질문을 되새겨보니 RM과 정국, 지민 뒤에 C자도 안 붙였다. 공적인 자리에서 실수를 하다니 친근함과 성급함이 합작된 나의 실수임을 고백한다. 이건 또 이렇게 에피소드를 표현해 놓으시니까 오히려 더 이 저자에 대한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요. 웬만한 음악적 성취를 다 이뤄 인기의 정점에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심적 부담감은 엄청날 것이다. 음악적으로도 피, 땀, 눈물, 봄날, DNA, 페이클럽, 아이돌 등 기존 히트곡을 넘어서야 한다는 강박이 있을 것이다. 이날 멤버들은 젊은 나이인데도 자기관리, 사생활 관리를 참 잘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한마디씩 했다. 멤버들의 말에는 팬들을 향한 생각도 포함됐다. 항상 떳떳하게 살자고 생각한다. 규제를 받아 규칙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원하는 꿈과 많은 팬들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을 생각한다. 저희끼리 약속이 된 셈이다. 구체적인 규칙이 있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렇게 자기관리 쪽으로 많이 간다. 무슨 일이 있건 너의 편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조심하고 다녀야 한다고 멤버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지민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해놨어요. 나는 무대에서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관객들은 내가 잘 보인다. 이게 무섭게 생각돼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팬들에게 받는 긍정적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한다. 저희들이 온전히 즐기지 못해 안타깝다는 지적도 있지만 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잘 잡아가겠다. RM의 인터뷰 생각도 이렇게 적어 있고요. 새 앨범은 RM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을 여기까지 올려준 팬들의 사랑의 힘, 근원과 그늘 그리고 나아가야 할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는 모든 수상 소감을 하러 딱 단상에 올라가면 맨 처음 하는 게 바로 땡큐 아미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한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소속사 누구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어디 대표님 감사하고요.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본인의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와는 또 반대로 본인은 무조건 자기를 이 자리에 올려준 팬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무대에서든지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이 아미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싸이 강남스타일로 빌보드를 강타했지만 그 후가 힘들었다고 털어놓은 인터뷰 기사가 있었답니다. 빛이 강하면 그늘도 깊은 법이다. 엄청난 것을 내놓아야 하는 부담감이 없을 수 없다. 더 나은 것, 더 큰 걸 내놔야 한다는 생각에 거창해진다. 점점 스케일이 커진다. 하지만
BTS는 또 다르더라고요. 자신들이 가장 잘한 것은 엄청난 기록을 제조한 것이 아니라 너, 암이에요? 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사랑에서 벗어나 너의 사소한 일상과 행복을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사랑이며 진짜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끊임없이 본인들의 마음, 본인들이 아미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성장해도 여전히 아미를 보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음으로써 더 크게 해야 된다, 더 멋진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본질은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탄소년단은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하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를 통해 본인이 여전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다는 뜻도 포함을 해놨습니다. 강렬한 태양열에 언제 녹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태양을 향하지 않고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않고 너 아미에게 날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한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저 하늘을 높이 날고 있어. 그때 네가 내게 줬던 두 날개로. 이제 여긴 너무 높아. 난 내 눈에 널 맞추고 싶어. 툭 까놓고 말할게.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헬.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카루스의 날개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와 노래 가사까지도 소설 같네요. 그리고 시 같아요. 힘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 아미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이렇게 열광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다른 메시지로 담아서 자기의 이야기에 자기의 삶의 근간으로 삼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탄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뭐 때론 다른 SNS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받고 배우고 싶은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책을 쓰면서 방탄소년단의 소통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들의 소통 방식은 슈가가 연합뉴스와 나눈 인터뷰에 잘 드러난다. 불안함과 외로움은 평생 함께하는 것 같다. 나 또한 불안하고 당신 또한 그러하니 같이 찾고 공부해 봅시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 이것이 연습생과 가수 생활을 통해 청년의 꿈과 현실의 괴리감, 불안 극복 등의 문제를 고민해온 멤버들이 아미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팬들의 리액션 멘션들이 저절로 나올 만하다. 방탄소년단의 차별성은 또 있다. 콘서트나 시상식에서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첫 문장에 땡큐 아미가 나오는 것이다. 맞죠?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드렸던 이 책은 방탄소년단이란 콘텐츠가 탄생하게 된 배경,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K-팝의 새 루트를 개척하는 방식, 그리고 7개의 별, 멤버의 각자의 이야기,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특징적 이슈들, 한국 아이돌 산업의 진화 방향, 방탄소년단의 미래와 K-팝의 발전 전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짜 이 앞에 머릿말만 읽어도 책 다 읽은 것 같죠? 프롤로그 좀 더 소개해드리고 전체적으로 딱 눈에 띄는 몇 군데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냥 책 사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롤로그 BTS라는 콘텐츠가 탄생하게 된 배경 하면서 입덕과 덕질을 부르는 떡밥소년단이라는 소제목으로 진행이 되어 있네요. 이거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입덕? 덕질? 떡밥. 아마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아미와 소통하게 됐고 글로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지를 어떤 방식을 통해 했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인기 콘텐츠라 해도 화제가 덜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인기는 덜해도 화제성이 강한 콘텐츠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콘텐츠의 다양한 속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듯하다. 이들만큼 방대하게 떡밥이 뭐냐면 영상 플러스 텍스트예요. 떡밥을 투척하는 가수는 드물다. 별명이 떡밥소년단일 정도다. 그 덕분에 입덕, 팬으로 입문하는 걸 입덕이라고 해요. 입덕이 용이해지고 팬들의 덕질, 팬 활동이 풍성해질 수 있다. 앞으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SNS 채널을 연다는 건 팬카페를 여는 거예요. 그러므로 떡밥을 계속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 떡밥이 뭐라 그랬어요? 영상 플러스 텍스트. 계속 입질이 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팬카페로 가입하고 나의 모든 일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몇 명까지? 1000명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또 여기에 주네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생과 벼락치기에 강한 학생으로 나뉜다. 방탄소년단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무적이다. 음반 준비나 콘서트 준비하는 걸 보면 완벽하다. 공연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공연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 늦은 시간에도 브이라이브 등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대단하죠? 방탄소년단의 화제성 스토리텔링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이유는 에피소드가 많고 그 만든 부분에 다양한 아미들이 영상물을 바탕으로 가공 작업을 거쳐서 다시 만들어내는 리액션 동영상이 그의 몇 배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20여 개의 원본 컨텐츠에 수백만 개의 가공 컨텐츠 더해지니 실로 BTS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게 되네요. 방탄의 노래에 연작과 외전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놨네요. 중요한 것은 영상물이 많다는 사실이 아니다. 영상물 숫자가 많다고 해서 소통과 어필이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소통의 양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질은 더 중요하다. 지구상의 대중들의 취향은 가지가지여서 한 가지만으로는 대중과 소통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동영상들을 보면 메시지에는 일관성이 있지만 형식이나 내용에서는 다양성이 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연작과 외전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확실하게 본받아야 될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겠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일관되게 가지만 형식이나 내용은 다양하게 해서 질리지 않게 되게 눈에 띄는 다양한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되는 거고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건 먹물 변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 수석 프로듀서 시절을 거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차린 방시혁 대표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원하는 걸 하라고 그 무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BTS가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인생을 사는 Z세대의 대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 무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방탄소년단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Z세대가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겠다는 거죠. 왜 BTS를 보면. Z세대란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나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영상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말합니다. Z세대는 크리에이터, 프로게이머, 코딩, 스타트업 등을 워너비 직업으로 꼽는다. KBS 스페셜에서도 소개되었듯이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Z세대의 특징이다. 회의에서도 거침없이 의견을 내놓는다. 관심 있는 일에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BTS의 멤버들은 Z세대, 그러므로 BTS를 잘 알면 Z세대를 잘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이 또래 Z세대의 특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책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진짜 이 BTS의 매력을 보게 되는 생각이 들고요. 빌보드가 왜 이렇게 BTS의 노래에 열광하는지 그걸 딱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서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아레나급의 콘서트를 5번이나 매진시키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기 때문이라며 방탄소년단과 인터뷰 내용을 심도 깊게 다뤘다. 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사회, 정치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적 주제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러한 주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 그 누군가가 BTS가 되고 우리가 더 큰 목소리로 그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면 더욱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노래에
사회 정치적인 그런 주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주제를 담아서 그걸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걸 보면 단순히 뭐 헤어지고 사랑하고 하는 기존의 아이돌 그룹들의 많은 가사에 있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대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 여기 영상적인 노출에 익숙해져야 하는 프로슈머 시대라는 걸 소개하면서 뭐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을 보면은 이건 다른 책에서도 충분히 범직한 듯한 내용이네요. 연예인이 되려는 사람은 영상적인 노출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연예인은 실제 모습보다 TV나 유튜브 같은 SNS 영상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알려진다. 영상이라는 매체에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서 이 프로슈머, 스스로 컨슈머, 이렇게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프로덕트, 제품을 스스로 소비하고 만드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게 프로슈머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구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송나라의 문장가 구양수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다독, 다작, 다상량을 들었다. 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영상을 많이 찍어봐야 한다.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촬영기구가 있다. 영상을 많이 찍어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상 매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여기에 멘토나 전문가가 있다면 더욱 좋다. 이것이 바로 어떤 미디어를 생산해야 하고 생산한 미디어를 어떻게 해독하고 소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자, 진짜 이 아이돌 가수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아이돌 가수들이 활동하는 연예계는 인맥이 중요하지만 연줄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력이 결국 살아남기를 좌우한다. 실력과 열정, 진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행운은 그런 사람에게 따라온다. 가족 예능에 나와 아버지 백으로 얼굴을 알린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악플에 시달리고 비호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건 가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방시혁 대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 메시지 몇 개만 하고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모습을 외부에서 보면 커다란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듯 보일 겁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저와 제 주변 사람들, 제가 봉사해야 하는 고객들의 행복까지 비전에 매우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저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 꿈이 아니라 제 불만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는 꿈 없이 살 겁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간을 쓸 바에 지금 주어진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꿈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큰 꿈이 없다고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다고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정의하지 않은 남이 만들어 놓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정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소소한 일상의 한순간 한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무엇이 진짜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남이 정해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쫓지 말고 일관된 본인의 기준에 따라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여러분의 행복이 상식에 기반하길 바랍니다. 공공의 선을 해치고 본인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행복을 쫓는 것은 세상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학교의 졸업생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학교 졸업생이고 싶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시작될 인생의 다음 단계들을 행복 속에 잘 살아내시고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제법 잘 살아왔구나 라고 자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왠지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해드리고 싶네요. 방탄소년단 유엔본부 연설문이 부록2에 실려 있는데 제목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살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깨어나라고 얘기하고 너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남준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실수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에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이런 내 실수와 잘못들 모두 나이며 내 삶의 별자리에 가장 밝은 별무리입니다. 저는 오늘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의 되고 싶은 나이든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네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성 정체성이 어떠하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여러분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저는 김남준이며 방탄소년단의 RM이기도 합니다. 아이돌이자 한국의 작은 마을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많은 흠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저 자신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천천히 그저 조금씩 사랑하려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이 책이 감사하네요. 자, 오늘 지적 자산을 위한 의도적인 책 읽기, 다른 책보다 조금 더 길게 열정을 다해 소개해드렸습니다. BTS, 방탄소년단과 K-팝, 서병기 저자님의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